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에코프로비엠 한번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그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바닥 어느 위치에서 잡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11만원대에서부터 해서 줄곧 이렇게 위험 관리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렸었죠. 그 포인트는 역시나 60일, 240일 분홍색, 검은색 이평선을 차례대로 깨면서 흐름이 나온다면 큰 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서서히 무너지는, 그래서 이렇게 탄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급속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무너질 때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때 살짝 반등 이후에 이쪽 10만원대에서도 디딜 수 있는 자리이지만 반등 이후에 좀 줄여보자, 그리고 음봉이 나오고 나서 깨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틀 전에는 91,000원에서 단기 디딜 수 있는 자리는 맞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지만 추가로 이렇게 반등 이후에 다시금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이 부분 운이 좋게도 이렇게 좀 잘 여기까지 예상대로 왔는데,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미국 증시가 불안한 위치에 있죠. 일단 나스닥은 현재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 부근에서 오늘 새벽에 양봉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일단 다우지수가 저점을 깼습니다. 저점을 깬 부분에서 주가 하락 리스크는 좀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깨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뭐 쌍바닥으로 돌아 나갈 수도 있겠으나 이 부분이 반등이 오더라도 어떤 쌍봉 형태로 꺾일 가능성이 더더욱 확률이 높지 않나, 이 관점에 본다면 이 반등이 오더라도 이게 마냥 이렇게 환호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미국 증시 자체가 다우지수가 저점을 깬 부분에서 이 부분은 글로벌 경기 침체, 특히나 미국의 경기 침체도 지금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줄곧 대략 2년 넘는 시간 동안 3년에 걸쳐서 주도주 역할을 해왔지만 역시나 경기 침체 앞에선 그 누구 어떤 종목도 예외가 없죠. 특히나 코스닥의 시총 1, 2위를 다투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동안 지수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아예 하락조차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충격은 불가피하다, 이런 관점이고, 그 다음에 크러쉬가 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큰 태풍이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고점을 찍었다는 근거를 또 한번 예로 드려보면, 이때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그래 단기적으로 흥분을 했지만 이쪽 그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어떤 흥분해서 이렇게 달려든 세력, 어떤 개인 비롯해서 매수한 주체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나놓고 보니 불나방이었죠. 불나방이었는데, 우리가 과거에 카카오를 통해서 한번 보신다면 카카오 또한 이때 당시에 액면 분할을 했죠. 그리고 나서 흥분해서 이렇게 주가가 대량 거래와 함께 올랐었지만 꼬리를 달고 연장 파동이 있었지만 크게 무너졌던 그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코프로비엠이 그렇게 무너진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일단 고점은 확실하게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가 과거에 코로나 그 이전에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는데 그 덕분에 개인의 접근성이 좋아졌죠. 그리고 삼성전자 삼척 동자도 좋다는 거 알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이때 5분의 1의 어떤 무중 5배의 물을 탔습니다. 이 호재로 어떤 세력들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개인의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이때 당시에 올라올 때는 사실 크게 알려진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대장주이긴 했으나 대중의 관심을 크게 받는 주식은 아니었다. 다만 또 워낙 또 고가 10만원짜리 고가 주식이고 하다 보니까 개인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종목이었는데 그동안 엄청난 시세를 내면서 이름을 날렸죠. 이름을 타고 그 다음에 각종 매스컴 매체에서 2차전지 양극재 탑 대장주로 워낙 소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일반 개인들도 에코프로비엠 좋은 주식이란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게 어떤 시점상 그렇게 홍보가 되고 충분히 되고 이때 피날레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을 크게 두 개를 만들고 무너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하락 추세가 단기에 끝내고 다시 돌릴 가능성은 좀 많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저 또한 뭐 어떤 확률에 근거해서 어떤 기술적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일단 그렇게 가능성이 그래 커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내려온다라면 어느 시점까지 올지 한번 과거의 OCI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00년대 당시에 최고의 어떤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친환경 관련해서 태양광 실리콘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엄청난 대시세 이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때도 큰 시세가 있었지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라도 10배의 시세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봉우리를 만들고 이렇게 큰 중기 병선을 깹니다. 깨니까 이렇게 한번 부러지죠. 부러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어떤 이 회사 자체 이슈만으로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죠. 워낙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데 문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때도 핵심 이슈였죠. 이때 08년도 리만 브라더스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라는데 이때 그 여파로 이렇게 폭락을 했었다. 이 부분과 한번 지금 위치 비추어 본다면 현재 지금 경기 침체를 지금 걱정하면서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어떤 주가의 어떤 크러쉬가 이때 국면만큼 충격이 온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확신해서 자신의 차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주도주였다는 관점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때 당시와 유사하다는 경기 침체를 지나고 있는 국면에서 대장주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 이런 걸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단기간에 그치고 돌려 세울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관건은 전체 경기가 되겠는데 그러면 종합지수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서 지수가 이제 추가로 하락 곡선을 탄다면 추가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시총 상위 대형주가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역시나 외국인 수급에서 드러나죠. 외국인이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시총 상위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매출액 앞으로의 펼쳐질 매출액 대비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느 관점에선 이렇게 매우 좀 메리트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외국인이 시총 상위 종목을 바스켓으로 던진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총은
8조 8천억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예상되어지는 매출액과 그 다음에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고평가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금리가 워낙 급격하게 인상되는 과정에서 어떤 경기 충격 이 부분을 주가가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OCI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준이 이쪽 노란색 120주 이평 그 밑에 단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오랜 시간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금 큰 랠리를 보였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어떤 궤적을 그릴지 사실 알 수 없죠. 그러나 추가 하락의 폭은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제가 중간에 마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달성하고 반등 이후에 다시금 저점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왔는데, 이 부분 전체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면 하락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8만 1,000원에서 8만 4천원 8만 1,000원에서 8만 4천원까지는 일단 또 다음 목표치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추세선과 그 다음에 여기 까만색 분홍색 이 이평선이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는데, 이 부분의 저항선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딛고 올라서기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다음 목표치로 81,000원에서 84,000원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구간 9만원 초반의 어떤 가격 자리는 이게 어떤 상승 박스 채널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것이라는 그 가정하에 어떤 하단 채널이 되겠는데, 이 9만원을 깨면 그 가정이 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어떤 우상향하는 어떤 상향하는 박스 채널이 아닌 어떤 이 꼬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본다면 이쪽 라인을 한번 그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향하는 채널을 통해서 한번 본다면 역시나 이쪽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저점에 근접하는 그런 추가 하락이 있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비중을 좀 줄이자,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좀 이렇게 축소해서 밑에서 사면 이렇게 주식 수를 늘릴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신용이나 몰빵 이런 분들은 더더욱 그러하겠죠. 그래서 어떤 상승 명백한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여전히 말씀드리면서,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성공적인 투자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수 저점이 나오겠죠. 우리나라 지수도 혹 2천을 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도 그런 가능성 역시나 같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수가 역사적으로 발목까지는 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추가 하락이 있더라도 지금 환율이 지금 1,400원 뭐 1,44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게 1,500원을 갈 수 있고 뭐 1,600원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 이렇게 되면 달러와 다른 기타 통화가 그 강세 약세가 이렇게 대반전을 이루면서, 거기서 엄청난 외국인의 어떤 바겐 헌팅이 있으면서 그 1순위로는 역시나 에코프로비엠 LNF가 되겠죠. 그 부분에서는 저점을 다지고 어느 영역에서는 크게 또 다지고 크게 파동 갈 것이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이 너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세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걸 단기간에 올라갈리 좀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떤 기관 외국인 어떤 누적 수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외국인은 지분율이 뭐 약한 수준이죠. 10% 정도 위치하는데, 지금의 위치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사서 끌어올린다 그러면 엄청난 버블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게 경기 침체 여파로 저평가 영역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기관 그리고 외국인 공이 이렇게 군침을 흘릴 만한 그런 1순위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추가 포인트 나오면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차에 들어있습니다. 고맙습니다.